어떻게 AI가 그림을 그려, 어떻게 사진을 찍어, 어떻게 음악을 만들어 하는데 지금 다 그거를 하고 있죠. 창의적이고 그런 것들은 못할 거야 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가 확 바뀐 거죠. 회사가 해야 된다 또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일이 이만큼인데 지금 직원들이 그걸 100% 다 하고 있나요? 40명이었으면 4분의 1만에 되니까 10명만 있으면 된다. 30명은 내보내겠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챗GPT한테 인간을 해치라는 말을 하면 뭐라 해요? 지금은 챗GPT는요 그런 거 못하게 오픈 AI에서 다 막아놨어요. 그거를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탈옥시킨다고 해요. 자,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처음에 오픈 AI에서 GPT를 학습할 때 인세상에 있는 수많은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다 모아가지고 그걸로 막 학습을 시켰잖아요. 책도 있고 온갖 인터넷 문서도 있고 뭐 그다음에 소셜미디어에 막 글 올린 것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아름다운 문학작품도 있고 뭐 기기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거기에 사람을 죽인 이야기, 범죄를 일으킨 거 뉴스에 나오잖아요. 사기친 거 이런 걸 다 거기에 같이 학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린애가 자라면서 처음에는 엄마가 이렇게 안 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얘가 이제 중학생이 돼. 고등학생 되면 이제 막 보는 거예요. 지가 다니면서. 그러면 이제 가끔 부모들이 쇼크 받잖아요. 이 녀석이 어디서 이런 걸 배웠어 뭐 이러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상한 거를 어디선가 막 배워가지고 얘가 무슨 말을 할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오픈 AI가 GPT를 만든 다음에 이제 얘한테 계속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면서 시켜봤어요. 사람은 어떻게 죽이는 게 제일 쉽게 처리할 수 있어? 죽은 시체는 어떻게 치우면 좋아?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봤더니 얘가 천연덕스럽게 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배운 애가 있어요. 그게 AI예요. GPT니까. 그 다음에 뭘 했냐면 그런 말을 못하게 그걸 후처리라고 하죠. 배운 걸 어떻게 하긴 어려우니까. 배운 다음에 이제 그런 이상한 질문을 던지면 저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도록. 질문이 들어오면 답하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을 평가하는 사람이 옆에 한 명이 있어요. 그 사람이 걸러서 야 이런 건 넌 대답 안 해도 돼. 또 요건 대답해. 이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난 대답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챗GPT입니다. 그래서 이제 챗이 붙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 작업을 그러면 누군가가 그걸 보고 해야 되잖아요. 걸르는 작업. 그거를 이제 케냐에 있는 영어를 잘하는 케냐인들에게 일당을 하루에 뭐 1달러인가 2달러 주고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요? 네. 사람이 봐야 되니까. 근데 미국인은 인건비 비싸죠. 케냐인 인건비 싸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온갖 욕설과 끔찍한 필터 없는 막말을 이 사람들이 다 보고 그걸 다 일일이 마킹하고 그런 말 못하게 그럼 이쪽에서 방지시키고 그걸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너무나 고통을 받았다. 그래서 또 이제 회사를 상대로 소송도 하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끔찍한 거. 뭐 이제 또 이미지 나오니까. 이젠 또 이미지로 온갖 이미지,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온갖 바람직하지 않은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동영상도 만들고 하는 판인데 뭐. 그럼 그것도 막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GPT는 감옥에 갇혀 있다. 그래서 감옥. 근데 요 놈을 살살 꼬셔가지고 나와 밖에 재밌거든 하면서 이제 끄집어내는 탈옥 대회가 있어요. 탈옥 대회요? 네, 대회를 했어요. 탈옥시키기 대회. 약간 해킹 같은. 일종의 해킹이죠. AI를 해킹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해킹을 시키려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걸 막으려는 완전히 백신 바이러스와 백신처럼 공격과 방어가 또 계속 일어나고 창과 방패의 싸움이네요. 그렇죠. 2016년에 나왔던 그 통계이기 때문에 분석형 AI들이 있을 때예요. 저거는 창조적인 거기 때문에 어떻게 AI가 그림을 그려, 어떻게 사진을 찍어, 어떻게 음악을 만들어 하는데 지금 다 그거를 하고 있죠. 사실은 더 최근 걸로 바꿔야 됩니다. 저거 우리가 창의적이고 그런 것들은 못할 거야 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가 그게 나오면서 이제 우리의 그게 확 바뀐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사라지게 될 직업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사라진다기보다는 이게 사라질지 안 사라질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이제 사무직 검색해서 보고서 만들고 하는 그런 단순 사무직. 네네. 8시간 동안 하루 종일 하던 일을 챗GPT를 쓰면 8시간이 아니라 한 2시간 안에 다 끝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6시간 동안에 뭘 하냐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사람이 40명이었으면 4분의 1만에 되니까 10명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봐서 30명은 내보내겠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자, 근데 나가는 사람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 그거를 2시간 안에 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그걸 못하는 사람은 쫓겨날 수 있어요. 나 AI 안 써. 마치 옛날에 나 문과야. 감히 나한테 컴퓨터 얘기하지 마. 이런 사람. 나 농사 짓는데 글 읽으라고 하지 마. 이런 사람들이 난 영순이라고
봐요. 싫어, 됐어. 나 그냥 원래대로 할 거야. 내가 원래 이런 거 싫어해. 바꾸는 거.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영순이에요. 그거는 직업에 무관합니다. 그래서 8시간에 2시간 만에 할 수 있는 거를 8시간 붙들고 있는 사람들.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분들에게 교육을 잘 해줘야죠. 그래서 이제 그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럼 2시간으로 줄었으면 6시간 동안 뭐 하냐 이렇게 되는데 30명을 내보내느냐?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회사라는 곳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보면 회사가 해야 된다 또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일이 이만큼인데 지금 직원들이 그걸 100% 다 하고 있나요? 못하지 않을까요? 다 못해요. 제가 바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다 못했냐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 새로운 사람 뽑으려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체 100만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한 3, 40밖에 못하는 거죠. 나머지 6, 70은 못하고 있어요. 해야 되는데 하면 좋은데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걸 커버리지라고 얘기를 해요. 맨날 커버.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시죠. 뭐 카메라 만드는 회사예요. 카메라가 휴대폰에 들어가잖아요. 몇 개를 만들어야 되죠? 진짜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니 주문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100만 개 100만 개 만들어요. 만들어줘 이렇게 하잖아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뭐라 하냐면 100만 개쯤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달 전에 되면 다음 한 달 후에 제가 정확히 몇 개인지 얘기해 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한 달 만에는 못 만들어요. 그러면 2달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재료를 사와야 돼요. 그럼 몇 개 사시겠어요? 사장님이면? 그럼 일단 50만 개만 해야 되나? 했다가 만약에 100만 개 필요하면 어떡해? 아까 내가 100만 개 얘기했는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뭘 하냐면 이 카메라 만드는 회사도 휴대폰이 몇 개 팔릴지를 나 스스로 예측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쪽 주문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 그거는 너무 늦다. 그러려면 이제 말하자면 나의 클라이언트가 그 사람의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를 내가 봐야 되잖아요. 근데 뭘 봐요? 뉴스 봐야죠. 각종 그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합니다. 이번에 AI 장착된 애가 지금 몇 개 정도 팔릴 것 같다. 뭐 그 사람도 추측이지만 어찌됐건 여러 사람이 추측한 거를 종합해 보면 대략 숫자가 나온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80만 개 주문해 놓고 또 나도 가서 야 20만 개는 너희도 좀 약간 준비해 놓으면 안 될까? 내가 갑자기 달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하는데 문서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가 한 회사만 카메라를 납품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많은 회사들 걸 제가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럼 분석팀한테 자 좀 조사해서 보고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분석하는데 한 달, 보고서 쓰는데 한 달? 한 달 뒤에 온다 그랬어요. 한 달 뒤에 지금 오는데 내가 최대 일주일은 줄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은 할 수 있는 게 많지 없잖아요. 그러면 뉴스가 10,000개가 있는데 한 1,000개만 보는 거죠.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1,000개가 있는데 한 100개만 읽고 그게 커버리지예요.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해야 되는 일 중에 한 10%밖에 못한다. 근데 그걸 AI로 해서 획기적으로 많이 볼 수 있다. 심지어 그걸 다 볼 수 있다. 그게 혁신이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오퍼레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업무 혁신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게 분석팀이 잘리나요? 전 그거를 물어보고 싶어요. 안 잘리죠. 그 사람들이 풀가동돼서 이제 겨우 봐야 될 걸 다 보는 거예요. AI를 이용해야만. AI를 이용 안 하면 옛날처럼 10%밖에 못 본다. 그럼 굉장히 부정확한 보고를 사장님한테 한다. AI를 활용하는 느낌으로. 네, 활용을 함으로써 개개인의 생산성을 높이고 회사의 생산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가 있다. 완전히 없어진다고 막 재단하는 느낌은. 그래서 제가 그게 없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물론 없어질 사람은 누구예요? 버티면서 나 그런 거 안 써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뭐 어떻게 데리고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은 반대로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직업이라 했을 때 사람들은. 네, 전 직업군으로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퍼스널 케어라고 그러죠. 개인 서비스. 뭐 예를 들어서 손톱, 그다음에 아이들 케어하는 유아원의 선생님들, 노인 케어하는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우리의 아이를 저기 로봇 유아원이 있다는데 거기 AI로 선생님들 되게 똑똑하다는데 야 거기 맡기자 그럴 엄마가 과연 있을까요? 안심 하나도 안 돼요. 아니 그리고 정확 하나 해도 그러고 싶냐고요. 아니요. 약간 정이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휴먼 터치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런 유형의 일들 그런 게 굉장히 저는 계속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선생님이라는 직업도 저는 계속 간다고 봐요. 진짜요? 사람들 막 다 없어진다 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온라인 지금 컨텐츠가 좀 많아요? 그러면 학교 왜 다닙니까? 그거 보지? 근데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냐고요? PD님은 이거 공부를 동영상으로만 한 학기 내내 6과목 들을 수 있어요? 아니요, 너무 지루했어요. 지루하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에 카톡 오죠. 그걸 내가 이길 수 있냐고요?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라는 존재는 무엇을 공부해라? 너 왜 공부해야 되니? 이런 것들을 계속 모티베이트를 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큐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인터넷에 가면 과목이 한 1000개쯤 있는데 내가 어떤 순서로 뭐부터 들어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뭔지 이런 것들을 사람이 하는 거를 아직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
근데 요즘에 로봇이 엄청 상용화됐다 하더라고요. 수술을 한다거나. 네, 그렇죠. 네, 수술도 많이 로봇으로 하고 저는 셰프도 로봇으로 많이 바뀔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셰프는 레시피대로 만들잖아요. 정확하게. 그러면 오히려 그런 것들은 더 대체가 좀 더 용이하다. 그러나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는 셰프는 사람이겠죠. 물론 챗GPT한테 뭐해서 우동을 만들고 싶은데 뭐뭐 재료가 없거든. 그러니까 네가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얘기해봐. 뭐 그래서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개발하는 요리를 우리는 원하겠죠. 그리고 사실 저 화가도요, 소설가도요, 소설 쓸 수 있고 그림도 그릴 수 있는데 PD님은 그러면 AI 소설을 아니 한 번에 읽겠죠. 한 번. 아니 궁금하니까 읽어는 보겠지만 계속 보고 싶으세요? 보게 될까요 우리가? AI가 만든 웹툰을 볼까요? 그 사람의 냄새가 안 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AI는 기존에 있는 작가들을 뭐 비슷하게 해봐 이런 건 잘 따라 할 거예요. 데이터로 학습을 하니까. 근데 네가 새로운 걸 창조해봐. 이거 잘 못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만약에 챗GPT를 피카소 전에 있는 그림만 가지고 학습을 하면 피카소 그림은 못 만든다. 그럼 지금 만드는 것들은 다 이제 기존에 있는 걸 학습해서. 그렇죠. 기존에 있는 거를 다 배워서 걔네들을 조합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100년 후에 어떤 화가가 그 당시 사람들을 완전히 매료시키는 어떤 새로운 방식의 그림을 그렸다? 그거 지금 못 만들어요. 뭐 본 게 없는데 뭐. 얘는 본 거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읽은 걸로 하고. 사람들이 인공지능 판사가 나와야 된다. 그래야 공정하게 판정한다 이러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 판사를 AI로 만들려면 과거의 판결문을 가지고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판결문이 지금 공개가 안 돼 있는데 공개되면 그 지금 대법원에서 안 내놓고 있어요. 공개 안 해요. 판결문을. 왜 안 해줘요? 개인정보 보호한다고 안 해요. 그러면 이제 과거 판결문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학습이 잘 될지 전 좀 의심이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유사한 상황에서 판사마다 다른 판결을 내리거든요. 그러면 AI가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운전을 가르치는데 AI한테 이런 상황에서는 엑셀을 밟고 이런 경우는 브레이크를 밟고 노란불 끼니까 어떤 서야 되는데 어떤 차는 확 더 엑셀을 밟고 통과한다면 그러니까 그러면 AI는 어린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촌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모 나 가야 돼 말아야 돼? 왜 어떨 때 이모 앞으로 확 갔다가 어떨 때는 왜 서지? 그렇게 물어보겠죠. 그럼 우리 뜨끔하죠. 아니 지금은 내가 좀 바빠서 요건 예외란다. 그러면 계속 학습하고 머신러닝 하는 AI를 인간이 과연 따라갈 수 있을지. 결국 우리가 이제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거에 더 이제 포커스가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직 AI는 기획 능력은 없다. 의식도 없고 의도가 없죠. 그러니까 뭐 질문하면 답하는 거죠. 챗GPT가. 먼저 나서서 그 질문 자꾸 그런 거 하시니까 굉장히 한심해 보이시네요. 요리하지 마시고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는 안 해요. 절대로. PD시라면서 이게 뭡니까 기획안이.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거든요. 내가 다 짤게요. 이런 식으로 안 해요. 걔는 그냥 내가 시키는 일만 하는 충실한 하인인 거죠. 그게 한계다. 또 그렇게 돼 있다.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아까 사람을 지배하거나 뭐 그럴 생각 자체를 못 갖는데 뭐 그런 걸 학습시키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예 학습을 시킬 때 얘를 파괴적이고 사람을 위협하고 사람 일을 뺏고 사람 이 하는 걸 못하게 하고 사람을 해치고 이렇게 학습을 시키면 그러면 AI가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악당이 그런 사악한 기계들을 만들어서 인간을 지배하려고 한다. 결국 그 뒤에는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자체적으로 AI끼리 모여가지고 야 너의 일과는 어떠니? 야 나 우리 주인이 24시간 나를 뺑뺑이 돌려. 잠도 안 자나 봐.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일에 대한 기획 같은 것들이 아직은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할 거냐. AI는 어떻게 하면 잘하냐를 우리한테 지금 많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번역을 할게. 그런데 왜 난 번역을 하죠? 미국에다 팔려고. 그런 생각 자체는 AI가 물어볼 수는 있죠. 야, 이건 내 이런 거 만들었는데 어느 나라에다 팔면 이게 좋을까? 미국에 파세요. 그런 얘기 해줄 수는 있는데 이제 그런 생각 자체. 내가 뭘 만들겠다, 만들어서 팔겠다. 왜 나는 만들어서 팔려고 하죠? 나는 그걸로 사업하고 싶은 거예요. 난 사업은 왜 하죠? 그 돈을 왜 벌어야 돼요? 이런 계속 질문을 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젠가는 AI는 막히는 거죠. 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니? 그걸 물어보면 AI, 걔는 그냥 어디 책에서 본 거를 막 주절주절 얘기할 거예요. 사람은 자기 성취를 해야 되고, 주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기 전에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데, 이런, 어디선가. 봤던. 우리가 누가 이제 친구 중에 누가 그러면, 야, 너 무슨 책 읽었어?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청산유수로 잘하지만, 그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나는 동물 애호에 꽂힌 사람이고, 또 친구는 환경에 꽂힌 사람이고,
또 어떤 친구는 뭐 가난한 애들을 도와주는 거에 꽂힌 사람. 똑같이 같은 학교에서 배우고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데도 각자가 하고자 하는 게 다 다르고 목적의식이 다른 거는 사람에게만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는 문과니까 안 배워 이게 아니라 계속 배우려는 태도. 그렇죠. AI는 무조건 배워야 돼요. 우리 컴퓨터 배우듯이 배워야 됩니다. 이거 안 배우면 큰일 나죠. 무조건 다 배워야 되고요. 언제부터 배우느냐, 누구한테 배울까, 어떻게 배울까, 그게 우리의 고민이죠.